요즘 날씨도 오늘은 좀 풀렸습니다만은 많이 춥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오늘은 10만 명 넘었다 그러고 이런 와중에 제가 계획돼 있긴 하지만은 이 강의를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이 참가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백두대간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이름은 많이 들었고 그런데 실체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걸 제가 석사 논문으로 제가 백두대간의 역사적 의미 그러고 이제 그렇게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코로나 오기 전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제 백두대간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오신 분 중에 백두대간을 이 남쪽 우리 남한 부분에 종주를 8번 하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부령에서부터 지리산까지 8번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종주를 하셨고 그분은 또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정맥, 예를 들어 낙동정맥이나 낙남정맥이나 이런 정맥 같은 것도 전부 하셨어요. 근데 제가 백두대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건 처음 듣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이제 등산하는 마루근만 밟고 이렇게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늦었지만 또 잘 모르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번에 용학도서관에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산줄기가 백두대간입니다. 백두대간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은 많이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등산을 한 50년 넘게 했어요, 제가. 등산을 요즘은 등산 안 하시는 분들이 잘 없죠. 근데 제가 등산할 때 그때는 등산을 하는 사람이 전국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전국에 한 17만 명 정도 그러더라고요. 등산하는 사람이 17만 명 정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인지 한 10년도 더 전에 통계로 보면은 2,500만 명이 등산을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인구의 반 정도가 등산을 하고 있다. 그런데 등산을 하고 백두대간을 막 가고 싶어 하면서도 실제로 백두대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저도 태백산맥도 한다고 가고 그렇게 종주하려고 갔는데 왼쪽에 그려진 이게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지도를 해서 그때는 또 제가 꼭 지도하고 나침판하고 이런 걸 가지고 다녔는데 왜냐하면 요즘처럼 많이 알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도에서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태백산맥 같은 데 가보면은 지도에 표시된 거하고 가서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석필 선생 같은 사람은 태백산맥은 없다 그러는 그런 책도 써내고 했는데 그때는 지도를 여기 대구에서도 대구 지도사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저희들이 신분증 제시하고 샀거든요. 5만 분의 1 지도, 2만 5천 분의 1 지도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실제로 여기 지도에 표시된 상황하고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이 산길하고는 차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유인물에서 여기 한쪽 면에 빠져 있는 이게 이제 고토분지로하고 야스쇼에이가 그렸던 지도인데 그게 그 여기에 왜 빠졌나 했는데 제가 보낸 파일에는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지금 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나중에 끝나면서 다른 데 제가 그 해놨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고토분지로와 야스쇼에이가 그렸던 그 지도를 근본 바탕으로 해서 그린 지도들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조화룡 이건 경북대 교수거든요. 조화룡 외에 또 뭐 주경식 외에 이런 분들이 지도를 그렸는데 왼쪽 지도하고 오른쪽 지도하고 그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 같은 아까 말씀드린 근본 지도를 보고 자기네가 편리한 대로 이게 이 두 분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사회부도라든지 지리 교과서 같은 데 나타나는 그런 지도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저자마다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체가 없이 그냥 이 가상된 지질 구조선이 이럴 거다 해가지고 고토분지로가 그렸는 걸 그냥 이렇게 자기네가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파악하기 쉽게 여기보다 지금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산맥도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제 산줄기 뭐 이런 걸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낭림산맥, 태백산맥 중간에 추가령 구조국 있고 철령이 있는데 저기에서 산줄기가 끊어져 있어요. 여기 고토분지로나 이런 사람들이 했는 데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 백두대간은 끊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 지리를 왜곡을 했기 때문에 조정래 선생이 태백산맥 그러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태백산맥 그런 소설을 썼는데 조정래 선생이 보성 벌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보성 벌교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 지금 벌교에 태백산맥 뭐 문학관도 지어져 있고 그런데 거기는 태백산맥이 아니에요. 고토분지로가 그렸고 또 다른 지리학자들이 그렸는데 거기는 꼭히 산맥으로 따지면은 소백산맥 줄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태백산맥 그렇게 했습니다. 드라마 태조왕건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여기 보면 2001년 11월 4일에 방영된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고창성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고창성이 지금 현재 안동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태백산맥 그런 거 그야말로 이름도 없었는데 거기에 뭐 태백산맥이 뭐 이렇게 솟아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쓰는 사람도 그 조정래 선생도 백두대간에 대해서 모르고 태백산맥이 우리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었는 모양이다 하니까 이제 그런 걸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유홍준 교수 같은 경우에도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태백산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우리가 지금 이제 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해방도 됐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못하지만 적어도 일제에 빼앗긴 이런 것들은 찾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참가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일본은 우리 산맥을 왜곡하고 백두산을 숨기려 했나?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 그런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배달하는 그 업체에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랬는데, 배달의 민족에서 그러기 전부터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은 단군 할아버지, 또 백두산족, 뭐, 북한에서 백두산 혈통 그러면서, 김일성 부자, 뭐, 또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예를 들어 이제 요즘 뭐, 들어와 사시는 동남아 쪽이나 이런 데 출신이 아니면은 전부 다 우리가 백두산 혈통이에요. 김정은이만 백두산 혈통이 아니고 우리 한민족 전체가 백두산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백두산하고 단군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도저히 그냥 해서는 우리가 이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좀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제 뭐 단군 역사서, 지리서 이런 걸 압수하고 단군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던 대종교 같은 것도 탄압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백두산은 저는 이제 지금은 뭐 요즘은 또 갈 형편도 못 되고 하니까 뭐 못 가지만은 제가 한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50번은 갔다 왔거든요. 전국적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 갈 때, 그때 이제 육당 천암선이 뭐, 백두산 건참기에서 보면은 백두산 거기 가서 아주 정말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필체, 그런 지식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백두산에 딱 처음에 서파에서 북파로 이제 종주를 하는데 거기 올라서서 능선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천암선이 쓴 것보다 이건 더 정말로 제대로 써야 된다.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백두산 혈통인 우리 한민족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탁 들고 백두산은 뭐 일반 산들도 다 좋아요. 이렇게 다녀보면 팔공산도 좋고 하긴 한데, 백두산은 느낌이 그런 산이었거든요. 여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 남쪽에서는 가기가 좀 힘들죠. 이게 북한하고 중국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인에게 백두산은 그냥 동북지방에 있는 하나의 산일 뿐입니다. 이름은 장백산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높이가 2750m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것도, 그때 뭐 굉장히 좀, 날씨가 맑아서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뭐, 이 천지가 보이는 이런 산, 이쪽에 여기 보이는 데가, 북한에서 소위 뭐 장군봉 그러는 곳이에요. 저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긴 능선에 서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오른쪽은 천지고 왼쪽은 만주벌판이거든요. 그건 이렇게 이제, 제가 청석봉 지나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여기 밟아보면은 백두산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무슨 카페트 바른 느낌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렇게 이제 그런 산인데, 근데 여기 가서 보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인에게 백두산은 중국 사람들처럼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산이 아니라는 거죠. 또 나라를 빼앗긴 일제시대엔 항일 독립군 기지였고 김좌진 또 홍범도 장군 같은 그런 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텔레비전 방송 같은 데서도 시작하고 마칠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민족이 시작한 곳이자 생명력의 원천이 되는 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일본처럼 섬이 아니고 반도냐, 대륙과 연결되느냐. 이게 그 백두산이 그 아시아 대륙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산이죠. 이게 이제 백두산에 있는 그 16개 봉우리인데, 그 아까 보여드린 그 1번 그런 게 장군봉 그렇게 써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부터 저쪽 12번 있는 데까지 여기는 그러니까 6, 7, 8, 9, 10, 11, 12 저기는 그 중국 영토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북한 영토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그 고토분지로 산맥도 하고 야스쇼웨이 조선 산계도 그런 그걸 제가 아까 없다 그랬는데 여기에 그 나오니까 지금 아까 이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이제 그 교수님들 두 분이 주교수하고 또 교수 한 분 경북대 교수님하고 그렇게 했는 것도 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했거든요. 근데 고토분지로가 그러는 거 예를 들어서 태백산맥 같은 거 여기 연맥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기는 끊어졌고 그야말로. 근데 이걸 이제 고토분지로는 지질학자예요. 동경제대 출신 지질학자고 야스쇼에이는 일본의 지리학자거든요. 근데 그 야스쇼에이가 고토분지로가 그려놓은 이 지도를 자기 책에 넣어가지고 조선의 산맥이다. 이게 이제 영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편하게 그냥 조선 산계도 그랬지만은 야스쇼에이는 영문으로 자기네 그 동경제대에서 발표하는 학술지에다가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백두산이 어디 있습니까? 고토분지로 그 지도에는 없죠. 야스쇼에이는 저쪽에 표시는 일단 해놨어요. 그쪽에 천지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이름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백두대간 이렇게 하지만은, 백두산이 있는 곳을 우리가 거기 산맥으로 따지면은, 일제산맥으로 하면은 마천령 산맥이거든요. 마천령 산맥인데, 요 아래에 제가 해놓은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오악 그렇고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산으로 했는데, 이렇게 한 거를 우리 그 조선 지리 말살하고 그 민족 정신 말살하고 강점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표시해 놨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백두산 줄기예요. 백두산에서 요 정도까지 내려오는 여기가 전부 그 오른쪽에 있듯이 2,000 몇백 미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마천령은 이 아래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마천령은 이름도 없었는데 그걸 산맥 이름으로 했습니다. 백두산은 빼버리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백두산은 잊으라는 거죠. 너희는 이제 백두산하고는 상관없다. 여기
우리나라 역사, 지리는 민족의 뿌리이자 영혼이거든요. 우리가 지리학계도 반성하고 이거를 빨리 우리가 민족 정신 찾을 수 있도록 산맥까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언어가 많은데 중국에 이번에 그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우리 한민족이 이제 중국 동북 그 삼성 쪽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 조선족 그러면서 우리 한복도 입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상모 돌리는 것도 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조선족은 한 200만에서 2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주족은 1100만 명 정도 됩니다. 만주족은 굉장히 우리 그 중국에 있는 소위 우리 민족보다 훨씬 많은데 만주족은 청나라 그래가지고 명나라에서 중국을 뺏어가지고 지배한 그 나라 아닙니까? 근데 만주어를 지금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 안 된대요. 그 오랫동안 지배를 하면서 결국 전부 한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그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애정이 사라지면은 이제 뭐 또 잊혀지고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일본 사람들도 음흉한 계략으로 대관은 잊고 백두산도 잊어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다 잊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철도가 없을 때 경부선 철도를 일본이 부설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산맥이 없을 때 일본이 산맥을 만들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전통 산맥이 여기 있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그 필사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전부 그 실제로 사람이 베껴가지고 또 사람한테 전해지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 보면 최성우 소장이라고, 최성우 장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성우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왼쪽, 그 오른쪽은 필사본이고 왼쪽 거는 1913년에 육당 체남선이 주도해가지고 우리 역사 지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발간을 한 상경표예요. 그래서 최성우라는 분이 소장하고 있던 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다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백두대간 분류체계 표기 특징을 보면은 첫째 이제 산맥하고 강줄기를 중요시해 그렸다.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백두대간 그럴 때는 1대간, 1정간, 13정맥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태백산맥, 소백산맥, 낭림 뭐 그러면서 외우기 어려운데 여기는 강 이름으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우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뭐 낙동강 동쪽에 있으면 낙동정맥, 낙동강 남쪽에 있으면 낙남정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10대 강을 이제 주 기본으로 해가지고 산줄기하고 겹쳐지는 거를 산맥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또 백두산을 반드시 여기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지도에는 산을 표시하는 게 잘 없었는데 우리나라 옛 지도에는 산을 그 백두산을 표시를 하고 있고 백두산에서 이어지고 있는 줄기 그걸 뭐 한양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백두대간의 논리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나 이런 섬이 아니라면은 우리나라 어느 지방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여기 팔공산에서 출발해도 대구에서 출발해도 백두산까지 물을 한 번도 안 건너고 갈 수 있다 그러는 개념이 백두대간이에요. 우리나라 전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조선시대 이제 고지도에 보면은 이게 그 1996년도에 이제 박민이 그렸는 박민이 쓴 그 논문에 나오는 건데, 그 왼쪽에 뭐 혼일광리 역대 국도 지도, 또 그게 이제 1402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되는데, 제일 그 가에 왼쪽에는 백두산이 없습니다. 이건 1402년이면은 우리나라에 백두산이 우리 땅이냐 아니냐 그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려 넣지 않았는데, 그 다음 보면은 참 16세기에 그려진 데는 저 위에 백두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 방역 지도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그 산줄기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또 이게 그 여지도인데, 여지도에도 이 백두산이 크게 그려져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표시를 했다는 거죠. 이게 아까 1402년에 백두산이 우리나라에 없는 지도예요. 근데 이게 1402년에 그려졌는데,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여기 희망봉이 있어요. 희망봉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그 테이블 마운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희망봉이 1888년에 발견이 됐어요. 희망봉이. 근데 1402년에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저기 해놓은 것처럼 그리스도 있고, 로마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근데 이제 중국은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죠. 이게 왜 그러나 하면, 우리나라를, 최고로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정말로 오래된 지도인데, 대한민국에서 그린 지도가 정말로 잘 그렸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 표시해 놓은 것처럼 교토 류고쿠 대학에, 그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세계 지도 전시회에 출품이 돼가지고 세계인들한테 굉장히 각인이 됐죠. 여기 이제 백두산 우리나라 부분을 확대한 거거든요. 확대했는데 우리나라에는 백두산이 안 들어와 있어요. 저기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지도는 1557년경에 그려진 조선 방역 지도인데, 그때는 백두산은 조금 위에 표시가 어느 정도 되죠. 이거는 그 공제 윤두서가 그린 동국 예지도인데 1710년경에 그려졌다 하고, 여기에도 보면 백두산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여기 1712년에서 1776년 사이 제작된 지도라고 그러는데, 오른쪽에 이제 본 지도고, 왼쪽은 그 백두산 부근을 더 좀 확대한 지도거든요. 여기에도 보면은 저 위에 백두산이 커다랗게 그려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또 여암 신경준이 그 북방강역도라고 대동여지도 그려지기 전 한 100년 전에 그린 그 지도인데, 저기 오른쪽에 지도를 백두산 부근을 그 확대를 해서 보면 왼쪽처럼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동국지도, 정상기라는 분이 이제 그린 동국지도에도 다 이렇게 백두산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여지도, 왼쪽에 여지도, 오른쪽은 대동여지전도. 이거는 이제 오른쪽 거는 고산자 선생님이 이제 그린 거죠. 또 여기는 보면은
정상기 그 함경도 지도에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데, 요 백두산 부근을 크게 이제 이 갑산부 지도인데 크게 확대했을 때 저런 식으로 저 천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 저거는 꼭 보면은 사람 뇌신경 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고, 이런 지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리고 지도가 굉장히 세밀하게 그려졌고, 이거는 이제 울릉도 지도인데, 울릉도도 뭐 그렇고, 대동여지 전도 그런 거는, 요거는 이제 지도 한 장에 그려진 거고, 또 대동여지도 그런 거, 아까 처음에 제가 거기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목판으로 그 여러 장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이으면은 교실 하나 크기 이상 되는 그런 지도고, 이게, 그 이우영 선생이라고 그 상경표를 처음 발견해가지고 세상에 알린 분인데, 이분이 1986년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구에 와서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그 당시에 유홍준 교수가 거기 있을 때인데, 관장으로 있을 때인데, 거기서 이 백두대간에 대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그것도 봤는데 굉장히 큰 지도, 그러니까 박물관 벽에 밖에 그 로비에 아주 커다랗게 너무 크니까 그렇게 걸어 놨었거든요. 근데 이우영 선생한테 제가 지금 늦었는데 이거 빨리 백두대간 그 이름 회복 운동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랬는데 이우영 선생은 한 10년도 더 넘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기다리면은 다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또 얼마나 살지, 내일 죽을지도 솔직히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느 또 다른 분들한테 알리고 이런 걸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이건 뭐 지리학자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를 논박하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제대로 알아야 될 거를 먼저 안 사람으로서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대동여지 전도에 표시된 저 위에 그 백두산을 한번 보세요. 이건 확대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지도로 이렇게 그려놨죠. 여기뿐만 아니고 다음 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 금강산 지도인데 그 김정호 선생이 그렸는데, 여기 보면은 진짜 세밀하게 산을 그냥 단순히 뭐 여기 산이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부 그림 그리듯이 저렇게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산 능선을 저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게 그린 게 아니고 그런 영향을 받았겠지만 1874년에 그 달레라는 프랑스 신부였는데, 이분이 그린 지도에도 우리 백두대간 줄기가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도 우리나라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렸어요. 저 오른쪽에도 보면은 또 이제 1880년에 그려진 지도인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다 그래도 1910년 우리가 합방되기 전, 또 1908년에 우리 그 백두대간이 태백산맥에 쫓겨나기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 백두대간은 어떻게 퇴출됐나? 아주 사연이 간단합니다. 1908년에 발행된 고등수학 대한지지의 서두에 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1908년이고 우리는 1910년에 합방이 됐지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05년에 그 을사조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을사늑약. 그렇게 하고 1907년에는 또 정미7조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우리 나라만 이름만 있었지 다 뺏겼어요. 1907년에는 일본인 차관이 통치하는 차관 정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1908년에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거기 차관이 일본인이고 한국인 뭐 요즘 말로 하면 장관은 허수아비예요. 그런 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그 텔레비전에 나온 걸 찍어가지고 한 건데 마운틴 TV에서 이제 그 하는 산의 부활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했는 거예요. 그럼 일제가 내놓은 산맥은 과학적인가? 과학적이면 우리가 그것도 따라야죠. 그죠? 뭐 철도도 우리가 잘 쓰고 있고 또 뭐 그 한의가 진료를 하다가 1903년 알렌 의사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서양 의학이 전달되고 했는데 지금 이제 뭐 한의사보다는 한의원보다는 병원이 월등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그런 게 다 잘 쓰여지고 좋지만은 잘 됐다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뭐 좀 더 가다듬어 가면서 해야 되지만 제가 여기 그 써놓은 것처럼 저는 이제 제 직업적인 것 때문에 외국에 비행기를 뭐 지금은 못 가지만 그냥 1년에 반은 제가 외국에 나가 있었거든요. 반 정도는 뭐 365일 같으면 어떤 때는 200일 정도도 뭐 이렇게 나가서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나가는 거 뭐 그 옛날 우리나라 조상들처럼 막 걸어서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부 비행기 타고 우리는 북한 때문에 위로 육로로 못 가기 때문에 전부 배를 타든지 비행기 타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싼 것도 좋지만 이 비행기를 과연 이 항공사를 믿을 수 있는지 괜찮은 조종사가 정말로 검증된 조종사가 조종하는 비행기인지 비행기 타고 갈 때도 검증을 해야 되고 이런 또 그게 좀 제대로 된 건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그 고토분지로가 내놓은 거는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장만 했지 검증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다른 교수들이 전부 인용만 했습니다. 제가 그 백두대간의 역사적 의미 그러면서 논문 쓸 때도 그걸 제가 전부 그때는 막 찾아보고 이렇게 뭐 도서관 전부 뒤지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러면서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연구한 게 없어요. 그냥 고토분지로의 그 주장만 인용을 해서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잘못됐다고 하고 과학적이지 않다. 제가 그 한 20년 전쯤인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백두대간을 교과서에 시작을 하는 그런 그 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고 그래서 대구에서 비행기 타고 그 참석을 했는데 가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거 그 백두대간 우리 그 사회나 지리에 실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지리학자 뭐 교수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백두대간이 과학적이란 걸 증명을 해봐라. 그럼 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되받아 한 질문이 뭐냐 하면은 그럼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런 거 내가 알기로 한 번도 검증 안 됐는데 그게 과학적이라는 걸 먼저 한번 밝혀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검증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순리 아니겠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리학자들 어떤 뭐 학자들도 뭐 다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뭐 제가 학자로 치면은 지리 하다가 지금 관광학자라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뭐,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 한 게, 관광 그 전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되게 이제 그분들이 보면요.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비전문가가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만 순수 혈통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잘못됐죠. 누가 하든지 옳은 말이고 옳은 학설이면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 그 국토지리원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내놓은 그 일본 지질학자들이 정립한 게 맞는지 아닌지 지질 현황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맞지 않다 그러는 거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그냥 뭐 제가 단순히 추측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증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여기도 보면 지형 현황도와 비교한 현행 산맥 체계 이렇게 해서 볼 때 전부 지금 이제 우리 백두대간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같이 나와 있지 그 일본 고토분지로가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세계 지도인데 이런 지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 2000년도쯤에 산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2년 전에 제가 뉴질랜드 서점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마침 지도가 있는데 이게 거꾸로 된 지도예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대개 보면 이 지도 잘못됐다고 얘기하겠죠.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되죠. 자기네 사는 나라 사람들이 저쪽에 중앙에 있는 그 오스트레일리아나 그 왼쪽에 있는 뉴질랜드 같은 데서는 자기네가 늘 밑에 있는 것보다 자기네 거를 올려놓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지도를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네한테 맞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산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예, 강남 스타일 뭐 오빤 강남 스타일 그러면서 하는데 또 뭐 그 방탄소년단도 요즘 뭐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 노래하는 거 제가 보니까 순수하게 한국말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영어로 안 해도 세계인들이 왜 열광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다 이제 나름대로 음악성이 있고 자기네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나라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한 지도는 잘못됐다. 산맥은 그 일본이 들어오기 전에 했는 건 잘못됐다 그러는 건 잘못이에요. 제가 우리 전통 상경표하고 일제산맥 체계를 비교를 해놨는데 거기 유인물에 뒷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보면은 중간쯤에 보이는 그대로 우리 전통 상경표 체계는 그렸어요. 오른쪽에 일제산맥 체계는 직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름만으로도 위치 등급을 알 수 있고 모든 산줄기가 백두산에 이어져 있는데 저 오른쪽에는 백두산은 없어요. 산맥 위치와 등급이 애매하고 산맥이 절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구 기간이 고토분지로가 한 거는 14개월이에요. 논문 하나 쓰려고 해도 제가 그냥 학위 논문 하나 쓰는 것도 몇 년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 나라 산맥 그러면서 하는데 1902년, 1903년 사이에 그때 요즘처럼 기계도 좋고 또 뭐 교통수단도 잘 되어 있고 도로도 잘 닦여 있었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14개월 동안 그냥 했어요. 우리는 상경표 쓰여진 걸 1800년으로 잡으면은 1800년경에 상경표가 쓰여질 때 이미 그
이제는 200년 이상 모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럴까, 다듬어진 논문이거든요. 체계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점만 보세요. 전국토 지세 지형 파악이 쉽고 우리나라 행정지역 경계와 일치하고 또 산지 이용 계획과 실천에 편리한데 일제산맥 그런 거 국제적으로 그냥 많이 쓰이고 지하 자원조사에 용이하다. 또 산맥 형성의 원인과 관련성이 높다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여기 해놓은 것처럼 100년 동안 아무런 검증 연구 없이 인용만 했고 지리 교과서마다 틀리고 또 자기네가 고토분지라고 주장하는 이 지질 성인에 대해서 실제로는 관계가 없어요. 그 주장했는 거하고 살펴보니까 과학성도 결여되고 예를 들어 차령 노령 산맥 또 광주 산맥 같은 경우에는 광주 산맥을 종주를 하려면은 한강에서 배 타고 지나가야 돼요. 세상에 산에 가서 산을 종주하는데 배를 타고 건너야 돼.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서지방 팬 현상 그래가지고 높새바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산 높은 고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기다가 태백산맥 그러는데 지금은 백두대간이라 그래야 되지. 태백산맥은 우리나라 전체를 갈라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백두대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기후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 백두대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4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범어 커뮤니티 센터라고 범어 도서관 뒤편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우리가 바꿔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모르고 그냥 사용했던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옛날부터 있었던 소위 제가 토종산맥이라고 하는 상경표 백두대간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어떤 게 우리나라에 맞는 산맥인지 또 우리 민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